바람이 제법 선선해진 지난해 가을. 새벽부터 서둘러 제주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모인 사람들. 육지 사람들에게 바다 그리고 섬은 생각만 해도 설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번 여행은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인데요. 너무 좋아요. 가족끼리 다 가니까요. 기분 좋습니다. 제주도 가는 건 처음이니까. 부모님의 조국이다 보니 기분이 좋은지 더 설픈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의 주인공들은 한평생 먼 타국의 섬에 살다 고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한 섬 사할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기에 고국을 대표하는 섬에 가는 건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와 생김새도 같고 서툴지만 우리말을 쓰려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조국 그리고 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눈물이 나와서 막 찍지를 못했어요. 그 사갈린 나무를 못 찍었어요. 얼마나 막 감격하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존재. 초록색은 이거는 저기 왜 영주가 나와서 한국에서 돌아간 분들입니다. 아유 지금 사간의 동포를 하지만 그때 뭐 한 10년 지나가면 뭐 사간의 동포들 한 명도 뭐 안 남을 겁니다. 예, 안산에서도 우리 사간의 동포들을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40명이 나왔는데 지금 700명 남았습니다. 그게 많이 돌아갔지요. 조국에 돌아와서도 우리와 온전히 섞이지 못한 채 또 다른 그들만의 섬에 살아야 했던 사할린 한인. 인생이 그렇게 쉽게 살아 안 왔다는 거 지금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여기 와서 살았다는 거, 어떻게 산다는 거,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이들에게 우리는 선물 같은 기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은 우리가 있다고. 어쩌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살아가자고. 세월이 흘러 그들의 삶은 지난 역사가 됐지만 그렇게 잊혀져서는 안 될 사할린 한인의 삶.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가리워진 그들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년 넘게 끌어온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느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과 일본. 결국 일본은 경제 보복을 감행하며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고 대한민국 역시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응수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강제징용 피해 보상. 특히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쭉 결정을 해서 위안부, 그다음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들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했고, 대법원에서도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 특히 사할린 동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위헌 소송에서 작년 연말에요. 12월 달에 작년 12월 27일 날 국가가 이 개인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부작위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했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우리 졌어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개인 청구권 유효 발표와 함께
사할린 한인들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일본의 배상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은 지금까지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解決することを期待をしている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사할린 한인들은 기다려주지 못하고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사할린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특수성을 인정한 그런 한국 정부 나름의 최소한의 이 사할린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할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호소하고 정책으로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되어야 그분들이 나라가 없어서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나라를 되찾았는데 그 광복된 나라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방 당시 남사할린에 거주한 한인은 약 4만 3천 명. 이들은 조선인도, 일본인도, 러시아인도 아닌 채 표류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닿지 못한 먼 타국에 버려졌고 여전히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헌법소원도 해보고 입법청원도 해보고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에 쥔 결과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지연된 뒤에 오는 늦게 온 기차는 탈 수 있지만 늦게 온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영주 귀국한 사할린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회관에 가면 그렇듯 이들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안산에 가장 많은 사할린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단합이 제일 잘 되는 곳을 꼽으라면 이곳 오송이라는데요. 그러나 평균 연령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 모여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대화는 한정적입니다. 저도 고조 사할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요. 여기 오면 어제는 거기 사할린에 날씨가 어떻다고 아이들하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이렇다고 말하더라고. 그렇게 고조 그 말뿐입니다. 1992년부터 영주 귀국 사업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사할린 한인들. 청주 오송의 어르신들은 2008년 귀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게 된 4,400여 명의 사할린 한인 중 현재 생존해 계신 어르신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2008년도에 영주 귀국 81명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56명이 남았습니다. 예. 우리 사할린 동포들 한 가족처럼 서로 같이 살기 때문에요. 그것도 습관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예. 1938년부터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약 3만여 명. 해방 소식에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오매불망했건만 그들을 태울 배는 끝내 오지 않았는데요. 일본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데려갔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사할린에 있는 한인들을 방기하고 버리고 자기네만 가버린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소련에서 그러면 너희들 데려가라. 그렇게 미군정에 연락을 했는데 미군정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도 정신없는데. 그래서 미군정에서 또 외면을 한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되니까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에서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게 된 게,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그 전쟁이 끝나고 광복을 맞았지만 그 해방 공간 그 시기 동안에 고향으로 못 돌아왔고요.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 귀국이라는 선택 뒤에는 다시 이산의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정서의 차이는 너무 컸죠. 영주 귀국 제도 자체가 그렇게 또 가족 단위로 전체 와서 생활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거기 힘들면 그냥 한국 와서 살아. 왜 거기서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은 한국어보다 러시아어가 더 맞고 익숙하고 러시아 음식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스스로의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독 시린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이곳 어르신들은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평소에도 한 집에 사는 이들처럼 함께 식사하는 날이 많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할린 요리사들이 오래간만에 솜씨를 발휘해서 사할린 전통 음식도 한상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많지 않은데 이런 환대를 받는 손님 누군지 궁금한데요. 모두가 식구 맞이하듯 반가워하는 그는 얼마 전 제주 여행에 동행해 사진을 찍어준 이상준 사진작가입니다. 여행 후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몹시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발걸음을 해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이 사진은 어르신들의 생애 마지막을 함께 해줄 장수 사진인데요. 사할린 어르신들의 버킷리스트였던 제주 여행이 성사되기까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평소 어르신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하는 게 이들의 일이죠. 어르신들이 요양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장례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천에 있는 그 요양원 가신 고령화에 따른 건강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는데 지원을 위한 제도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할린이라는 곳과 많이 멀리 가족끼리랑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 그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또 공동체를 좀 더 이렇게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신들이 살아온 섬처럼 바다가 둘러싼 제주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사할린 어르신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넉넉지 않은 이들에게 여행은 먼 이야기였는데요. 이 소원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 사실은 그 단순하게 그냥 여행만 보내드리고 그냥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에게 주변에서 어르신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영주 귀국한 지 10여 년 만에 함께 떠나게 된 제주 여행입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답고 정말 좋아요. 48명의 어르신과 가족이 2박 3일 동안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 살아온 곳이 지척이 바다인데 조국의 바다는 왠지 다릅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만 듣던 조국의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한국에 제일지요. 내 한국 와서 영주에 와서 사는데 이제 한국 바다가 진짜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님이 도와주는 뭐예요. 날씨 좋아서 어제까지 태풍이 왔는데 올해는 정말 오늘은 정말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건너 제주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날 떠나는 여행지입니다. 사할린 어르신들에게는 어쩌면 더 멀게 느껴졌을 텐데요. 부모님의 고향이 제주여서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벌목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 그녀가 2살 때 세상을 떠났다는 아버지. 저희 마음에는 제주도가 이런 곳이구나 한 아주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래 하늘에서 계신 아버님한테 아버님도 보시면 기뻐하실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 시절 제주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성읍 민속촌. 어머니의 고향이어서인지 더욱 친근합니다.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바닷가에서 살았으니까 수영 너무 잘해요. 지금 92살인데요. 2세인데요. 아직도 수영하고 있어요. 어쩌면 어릴 적 어머니가 걸었을 돌담길, 아버지가 따다 먹었을 이름 모를 열매까지, 그 시절의 부모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야 찾게 된 제주에서 오늘은 아이가 됩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 누구도 없을 때. 다음으로 찾은 곳은 상군부리. 상군부리는 제주 방언으로 분화구를 뜻합니다. 일조량이 풍부해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는 이곳. 푸른 분화구의 모습을 보니까 재미난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밭에 못 하겠다 이거. 밭대지 아니면 고라니 와가지고 다 뜯어먹겠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에 더 잘했다 싶은 영주 귀국. 말 못해요. 너무 좋아요. 나는 한국 오는 거 정말 찬성하거든요. 나는 한국 오는 것이 정말 좋아요. 태극기 배지는 뭐예요?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태극기 따라다니요. 달고 다니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성산 일출봉.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림이 되니 걸음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멈춰서 포즈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냥 찰칵 찍었는데도 사진마다 예술입니다. 푸른 바다 사이 신비롭게 솟은 분화구 성산 일출봉. 그 웅장한 모습에 어르신들의 감탄사가 이어집니다. 끈끈했던 동포들과 함께하니 더 즐거운 여행이죠. 그런데 이 여행에 모두 온 건 아닙니다. 아쉽게도 비행기를 타지 못한 한 사람, 그리고 떨어진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한 분이 너무도 아파가지고 중북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위암으로서 지금 남편분이 하나 돌봐주고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게 병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다 여기 여행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남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을 부탁해가지고. 제주의 360여 개의 오름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금오름. 고조선 시대부터 금이란 이름으로 불렸다는데 그 어원이 신에서 기원했다 하니 예로부터 신성시대에 오던 오름이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고령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차량 출입을 허락해준 제주 주민들. 그 위에서 제주의 눈부신 변화를 두 눈에 담아보는데요. 제주도가 이렇게까지 발전된 것을 보았으면 그전에는 그저 저기 농촌으로 있었잖아요. 어부들하고. 그들만의 삶의 공간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답답했던 어르신들은 탁 트인 자연 앞에서 가슴을 활짝 펴니다. 뚫피요. 괜찮고 시원해요. 제주의 무인도 가운데 가장 크다는 섬 차귀도. 이곳에서는 바닷속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멀미 걱정하시는 분, 지금부터 멀미 하시는 분은 멀미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유쾌한 해적 선장 덕에 웃음보가 터집니다. 10여 분 달려 도착한 곳엔 잠수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승선이 이루어지는데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며
어르신들의 나이도 1살, 2살 어려져서 이내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투명한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 어쩐지 한 움큼 잡고 싶은데요. 부모님과 제주에 살았더라면 그러고 놀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주 기쁩니다. 야, 그리고 물고기들도 얼마나 고운 물고기들이 많은지요. 인사하니까 자기들도 인사하네요. 야, 참 행복합니다. 해군은 공부했죠. 근데 잠수함은 안 타봤어. 그 여기서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잠수함에 물 밑에까지 갔다 오니까 정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최고야. 애기처럼 처음 보는 것 같은 게 물고기로 만지고 싶고 이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8살 손녀가 제일 신이 났습니다. 좋아요. 러시아 말로 물고기가 예쁘다 뭐라 그러죠? 이봐, 크라시워야.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해주세요. 손자를 데려왔으면 정말인데. 깊은 바다 산호초 군락지로 들어서는 순간, 그때 물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글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가인 한인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해요. 이런 오래 담은 게 우리 속에서 다 읽어볼 수 있어요. 안에 조금 너무 좋아. 눈물이 날 것 같아. 그 글자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지요. 예, 조국이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들을 안 잊는다고. 네. 사랑한다. 눈물이 나와서 막 찍지를 못했어요. 그 사갈린 나오는 못 찍었어요. 얼마나 막 감격하고. 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잊혀진 역사가 되어버린 사할린 어르신들의 삶. 기억한다는 한마디가 이렇듯 간절했나 봅니다. 제주 애월읍 구엄리의 바닷가에서 특별한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무엇이 이상준 작가를 이번 여행에 동행하게 했을까요? 보통 이제 다른 경우에는 고민을 해요. 사실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근데 그때는 일단 말을 듣는 순간 이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뭔가 부채의식 같은 게 이제 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좋은 생각은 계속 하세요.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아요. 아, 잘하셨어요. 이런 데 경치 좋은 데서 사진 찍으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촬영하는 건 장수 사진입니다. 섬을 요람 삼아 태어난 이들은 마지막에 남길 사진도 섬에서 만들어갑니다. 아주 좋아. 나이스. 이왕이면 멋지게 찍히고 싶어 긴장도 되는데요. 멋집니다. 그래, 저희들은 아무래도 나이 먹어도 여자니까 더 멋지게 찍고 싶습니다. 그게 긴장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미소만큼이나 잔잔한 파도는 그들의 인생과 닮은 듯합니다. 작은아마 그 사진 한 장들이 그 어른들의 고단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그거 이상 뭐 있겠습니까? 내일 떠나는데 아쉽지 않으세요? 아쉬워요. 정말 아쉽습니다. 며칠 더 계시고 싶으세요? 더 여기 살아면 살겠어요. 예. 우리 동포들 다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얼굴이 밝게 그렇게 웃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루두루 고맙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이 여행의 처음과 끝엔 그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단했던 그 시간들을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젊은 사람 중에서도 이런 말씀 꼭. 이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박하지만 놀라운 파티. 상위의 접시가 빌까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 정성에 화답하듯 어르신들의 흥도 한껏 달아오릅니다. 나잔의 가족은 모처럼의 바닷가 외식이 더 즐겁습니다. 자자자자, 아, 꼭꼭 씌워 먹어. 꼭꼭 앉아서 앉아. 어르신들을 위한 친근한 건배사. 어르신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만든 기적 같은 여정. 알고 보니 파티가 열리는 포구도 이날을 위해서 특별히 문을 열어준 거라고 하네요. 사실 여기는 그 개방된 곳이 아닙니다. 네. 개방된 곳이 아닌데 특별히 우리 그 사을린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전 이장님이랑 제가 여기 하루만 개방해달라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아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감동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런 상을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러시아 학교에서는 교양 시간에 다양한 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춤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다른 노래 하실 때는 노래를 모르시니 춤만 추시는데 돌아요 부상항해를 나올 때는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가사말이 뭐 트롯이고 경쾌하지만 가사말이 짠하거든요. 뭐 대답 없는데 형제요.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잘 몰라요. 전 뭉클했어요. 울 뻔했어요. 고국에 갈 길 없어 망연자실했던 내 부모의 이야기가 이 노래가 됐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 섬을 내어주고 조국이 되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암으로 입원해 있던 춘홍자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미소가 예쁘고 살가웠다는 그녀. 하바롭스크에서 달려와 내내 병상을 지킨 아들. Эту боль не передать и утрату не передать. Утерял очень важного человека. Разговоров было много. Живите счастливо, вспоминайте нас, вспоминайте меня. 너무도 슬퍼요. 이렇게 자식들 와서 이렇게 어머니가 모시고 마지막 길을 보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을 못 보잖아요. 아파도. 그러니까 정말. 이토록 슬픈 장례식이 또 있을까요? 우린 돌아가도 누구 옆에서 친척들이나 여기 친척들 없잖아요. 자녀들 없으니까 이렇게 못 보내요. 진짜.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한국행을 선택하면서 다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들. 이곳에선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벌써 한국에 와서 11년 같이 사는데 왜 뭐 다 오야지. 그리고 홍자는 이제 우리 집이 막내입니다. 그래서 뭐 아프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 정도. 근데 뭐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뭐 꿈이나 한 가지 뭐 이렇게 뭐 어제 비행기를 왔어요. 고인인 춘홍자 씨의 남편 춘정수 씨와 김정욱 회장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사할린에서는 서로 몰랐지만 영주 귀국 후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건데요. 충정수 말씀은 내보고 울면서
나도 곧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도 곧 가겠다고. 그러니까 김종수한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앉아서 지금 울고 있을 겁니다. 태어나 60년 넘는 세월을 머나먼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다 이제야 찾은 조국. 추롱자 씨는 그녀의 바람대로 조국의 품에 잠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땅 사할린에서 참 많이도 추웠을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12년은 따뜻했기를. 언니도 우리 사신 동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잘 빌게요. 하늘나라 가서 편안하시라고. 김정욱 회장이 명절 밑에 고마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영주 귀국한 자신들을 먼저 찾아와 의료 지원을 약속한 한 병원인데요. 어쩐지 김정욱 회장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회장님이 모습부터도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고국에 대한 관심도 또한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남 교류가 저에게도 즐거웠었고 또 갈등이 있었겠죠. 아픈 것도 서러운 이들에게 의료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인데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정말 미안할 걸 느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만일 원장님 안 도와주면 그 비용이 그렇게 우리 수급자로서 생계받고 사는데 더욱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내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찌됐건 건강 상태는 저희가 의료기관이니까 생로병사를 막을 수는 없기에 염치불구하고 앞으로를 부탁하는 김종욱 회장.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병원비가 그렇게 나오면 또 원장님이 와서 머리 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도움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도움이 있다면 더 좋을 일일 텐데요. 이런 분들이 고국에 왔다 할 때는 국민적인 관심이 있어야만이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또 그것이 당연한 국민들 도리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은 맞고 처음 뜻 그대로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저희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저희들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러한 초저일관 처음 뜻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새들도 바삐 고향을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설날이면 더 적막해진다는 아파트.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며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지만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의 설날은 보통의 날들입니다. 그래도 따뜻하게 끓인 떡국 한 그릇 하면서 덕담을 나누는데요. 명절이 되니까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아들 사할린에 있어요. 건강하고 잘 살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웃들과 함께 떡국을 나눴는데요. 한국에 정착하면서 주민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입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암만 내 조국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여기 생활권이 아니시던데 아니에요. 외롭고 힘드실 텐데 잘들 이렇게 즐겁게 살아주셔서 감사하죠, 저들. 네.
세상이 착하고 세상이 곧자고 그냥 이렇게 작서 봐도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다니까 여기 양반들은 세상이 좋아. 인정이 많으셔. 인정도 많고 꼭 만나면 인사하고 그래. 얼마 전 아내를 떠나보낸 춘정수 씨는 김정욱, 김인자 부부가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 그래도 외로운 삶에서 반려자를 떠나보낸 허전함을 위로하기 위해서죠. Живешь или не живешь, черт тебя знает, или что я кушаю какой-то, ну. Вот дискомфорт, как за нас, неприятно. А то, которое было, которое раньше было, там нормально было, а сейчас какой-то... Это время. Пройдет, привыкнет. Если к этому привыкнуть, конечно, уже Может быть, да. Конечно. Может, время пройдет, время-то все нормально, надо, ты не конечно, заметишь. 자, 충정자 씨,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사할린에서 태어난 여금반 씨 부부는 오송의 한 교회를 다니며 쓸쓸함을 달랩니다. 사할린에 두고 온 자녀들이 보고 싶거나 지난해 12월 하늘로 먼저 보낸 딸이 그리울 때도 교회를 찾습니다. Дорогие ребята, Саша, Сережа, Оксана, мы вас очень любим.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вы не пили, здоровы были. И счастливые были в семьях. Не забываем мы вас. Мы вас любим очень. И вы тоже не забывайте родителей своих, почитайте их. Спасибо, что вы есть. Жаль, что Сусанна с нами. 생때 같은 딸이 하늘나라로 가던 날도 부부는 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선 길이 밤 11시가 돼서야 사할린에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들이 한국에 남은 이유는 남편과 함께 부모님 곁으로 가는 날 당신의 고향, 우리의 조국이 아름답더라고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헤어진다는 거거든요. 고국에 와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자녀들 얼굴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손주들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그런 외로움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들을 좀 보듬어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송 사할린 영주기국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욱 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태어난 그는 일본과 사할린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참 많은 곳을 거쳤습니다. 1942년도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해서 우리 사할린 섬으로 가는데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퇴원했습니다. 근데 그 기차 타고 가면서 내가 퇴원했습니다. 농부였던 그의 부모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일제의 말에 속아 사할린으로 향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일궈 새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막내 김정욱 씨는 러시아에서 체육교사로 43년을 살았습니다. 작년에도 찾아오고 또 금년에도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내 전화번호 알기 때문에 명절 있으면 명절 그때 뭐 내한테 전화합니다. 잘 계시는 거 명절 축하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내인 김인자 씨 역시 학교에서 한글과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아주 진실 있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셔서 그래서 제 인생에 살면서 이것을 꼭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자들의 편지는 언제 꺼내봐도 참 뿌듯한데요. 사범학교 졸업 후
조선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조선학교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 그녀는 야간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차별하여. 아, 저 선생님은 한인이라고, 러시아 말도 잘 못할 거라고.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없이 보여.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들보다 실수 안 하고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저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성실함은 민족 차별을 넘어 학생과 동료들을 감동시켰고, 영주 귀국 바로 전인 2007년까지 러시아 학교의 교감이자 최우수 교사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악착같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디서든 뿌리를 잊지 말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강제징용으로 북사할린에 가마시스카라는 그런 작은 소도시죠. 그런데 그게 군 비행장이 있었어요. 막 일하다가도 막 얻어맞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일본 사람들 그렇게 세게 막 일시켜 먹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1년 일하다가 거기서 도망갔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많았을 때는 46년도에 이제 조선학교가 열게 됐거든요. 그 조선학교에서 이제 청소부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둘이서. 조국에서 맞은 인생의 황혼. 김정욱 씨에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사한에서 체육교사로 43년 동안 했는데, 사한에서는 겨울이 4개월,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학생들하고 스키 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주가 나와서 벌써 12년 동안 지나갔는데, 내 마음에는 야, 스키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얀 설원 위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던 날입니다. 어릴 적 눈만 오면 나무 스키를 메고 달려나갔다는 김정욱 씨. 사할린에서는 일상처럼 타던 스키를 한국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요. 기분 좋지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최근에는 눈도 많이 오지 않아서 영 서운했는데, 뽀드득 밟히는 눈 위에 있으니까 마치 사할린에 온 듯합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의 기억을 따라가 보지만 한 발 내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지 않아요? 스키 타는 거 어떤 때는 보여주면 어이구, 저게 가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회장님 오늘 너무도 행복해요, 우리. 20년 만에 스키 부츠를 신었다는 아내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중심을 잡고 나아갑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다리가 말도 안 들어. 젊어진 것 같아요, 오늘. 뒤에 돌린 거, 뒤에 나이를 한 20년, 30년 뒤에 돌리는 것 같아요. 기분은, 몸은 말을 안 듣지만 기분은 그래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법. 괜찮으세요? 괜찮이. 최근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남편이 걱정인 아내. 넘어지는 건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잘 타요, 스키를. 자, 오늘의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 김정욱 사전엔 포기란 없다.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오길 반복한 끝에 드디어 옛 실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밭을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 참 멋진데요. 내가 해냈구나. 자랑스럽습니다. Дима, Лена, Жагмини, Ксюша, я в первый раз в Корее встал на лыжах.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нас приготовили поездку. Мы сегодня в первый раз за 12 лет мы стали на лыжах. На горных лыжах. Я вот сколько сверху 4 километра спустился, и ничего, нормально. Я обязательно через месяц вам фотографию пошлю. Давай, привет! 이렇게 좋은 데 와 있으니 웃다가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울적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 국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의장하고 만났습니다. 우리만 여기 영주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2세, 3세들도 영주를 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도와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얼어붙은 타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사할린 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비참한 페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산 가족을 2번씩 만들고 이런 것은 정말 이 나라에 이런 역사가 없어야 한다고, 가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할린 동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60년 지나가지고 자기 저국으로 돌아왔는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 이상하게도 부부에게는 그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집니다. 인생에 할 거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절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몰라. 한 번도 힘든 이산의 아픔을 연거푸 겪은 사할린 어르신들. 늘 그리운 자녀들에게 꼭 전하고픈 말이 있다는데요. Дорогие мои дети, мы вас очень любим. Мы здесь очень живем счастливо. Поэтому не забывайте о второй родине у вас. Как бы ни говорили, что вы россияне, вы внутренне, духовно, вы есть корейцы. Поэтому мама хочет, чтобы вы свои корейские корни не забыли навсегда, оставили в душе. Вот как мы здесь остались, так и впредь старайтесь не прерывать связь с Кореей, а всегда держать на линии, чтобы мы в Корее находятся ваши родители. Не забывайте об этом. Ну что, дети, я желаю вам здоровья, еще раз здоровья. Не забывайте Корею, где ваши корни, и надо всегда помнить. И когда даже не будет даже, вы всегда должны думать о Корее, о второй родине. Хоть и живете на Сахалине, но ваши корни, что Корея, об этом надо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ть. 얘들아, 늘 보고 싶고 사랑한다. 흰 눈 속에서 우리는 잠시 꿈을 꾼 듯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했던 꿈. 사할린이라는 섬을 떠나왔지만 조국은 또 다른 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릴 기억해 준다면 지금 외롭지 않게 여기에서 계속 그 꿈을 꾸겠습니다. Manners maketh comfort.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와우, 시몬스. 양상추 한 장 반, 배추김치 세 조각. 너는 배불러도 야채는 고프다. 이게 야채 하루치야, 하루 야채야.
이어서 생활의 달인이 방송됩니다. 캐나다 아트 서커스 세븐핑거스 여행자. 아트 서커스의 새로운 지평유년 세븐핑거스. 2013년 미국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수상, 3번의 올림픽 공연, 서커스 중심의 에피소드식 구성을 뛰어넘어 음악, 안무, 연기, 기술의 절묘한 조합. 뛰어난 서커스 기술이 기차역을 테마로 한 감성적인 드라마와 유기적으로 엮인 수작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트 서커스 세븐핑거스 여행자. 당신의 오른손, 우리의 오른손. 당신의 바른 생각, 모두의 권리. 산업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과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는 산업재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스스로 지키는 옳은 권리,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안전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신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유화와 함께합니다. 이리 오너라 정책을 보자. 꼼꼼하게 따져라 올바른 공약. 투표 투표 투표뿐이여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투표. 정책은 꼼꼼히 살피고 투표는 꼭꼭 반드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내 손으로 내 생활을 바꾸는 아름다운 한 표의 행사. 정책을 보고 투표를 행사하세요. 이제는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 시대. 나 하나쯤이야 란 생각보다 나부터 해보자란 생각으로 지구 살리기에 동참해 보세요.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오래오래 두고 쓸 수 있는 나만의 환경 아이템으로 더욱 깨끗한 울산을 만들어 봅시다. 모든 것의 첫 시작은 서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차근차근 익숙해져 일상에 녹아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하나뿐인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0 UBC 연중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작은 습관, UBC가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SM 삼환기업, 지역의 힘이 되는 BNK와 함께합니다. 함께 듣고 함께 보고 김동준이 팬들과 성벽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때 진정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우린 친구니까 장난으로 톡 쳤다. 톡톡 치고 톡톡톡 치고 우린 톡 쳤을 뿐인데? 모두가 사이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금 멈추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